물은 저희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이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방면을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이거 파트를 나눠서 할 거예요. 어떤 물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물이 부족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물이 이렇게 우리 몸에 어떻게 중요한지, 예, 내 몸이 원하는 물,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80%가 물이에요. 그리고 성인은 60%가 물인데, 그래서 우리 세포들 있죠. 몸속의 세포들이 그러니까는 7, 그러니까 2, 30%의 세포가 한 7, 80%물 위에 동동동 떠 있는 상태가 우리 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정도로 우리 몸이 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지구도 70%가 물인데 우리 몸도 거의 70%가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이 우리 몸속에서도 체중의 60%, 그리고 뇌와 근육의 75%, 연골의 80%, 혈액의 94%를 물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거는 몇 퍼센트는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떤 보고서마다 조금씩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략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정말 필수입니다. 어떠한 밥이나 음식보다 먼저 섭취해야 될 거? 수분.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는 1.5에서 2리터를 하루 섭취량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의 물 평균 섭취량이 0.6리터, 네, 500ml, 600ml 정도밖에 섭취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만큼 우리가 현대인들이 모두 다 물 부족 상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뇌까지 1분 도달한, 뇌까지 물이 우리가 지금 방금 마신 물이 뇌에 도달하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고 피부에 20분, 혈액에 30초, 장기에 20분, 그리고 모든 인체에 물이 퍼지는데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에 있는 세포의 건강, 혈액 건강, 그 다음에 장기 건강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근육, 그리고 뼈, 연골 이런 데도 다 물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어, 부족하다. 그러면 1%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고요. 3% 부족할 때 혈류량이 감소해요. 네. 그리고 5%가 부족하다. 그러면 집중력이 저하가 돼요. 그리고 8% 부족하다. 그러면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된대요. 네. 그러고 이제 신부전에 이르게.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11%까지 부족하게 되면은 심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을 정말 수분 섭취를 수시로 잘 해줘야 된다. 나는 수분 별로 목이 마르지 않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래요. 너무 부족한 사람은. 근데 현대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네. 물이 부족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 수분이 부족할 때 혈액량이 줄어들고 농도가 진해지면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포 영양 공급에 힘들어져요. 다 이제 항이뇨 이렇게 되고 몸속에 노폐물이 그리고 쌓여요. 그러니까 물이 흐름이 없다 보니까 물이 그러니까 정체되기 시작하죠. 그럼 몸속에 노폐물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질병을 발생시키게 되죠. 네. 그리고 소변에 이제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탁한 색이고 거품기가 있고 코피, 피부의 점막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코피가 잘 나고요. 그 점막이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점막이 90%가 물인데 이 물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층이 얇아져요. 층이 점점 얇아져서 이 속에 백혈구도 있고 우리 이제 면역 성분들이 다 있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이겨내고 싸워낼 수 있는 그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바로 혈액으로 가버리게 돼요. 이렇게 근육을 타고. 그러면 온몸으로 퍼지게 되어서 질병에 쉽게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점막이 두꺼울수록 좋은데
물이 많으면 점막이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혈액순환 이상으로 호피가 잦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변비가 잘 생기고 변을 잘 못 본다. 그랬을 때는 수분 부족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체내 독소가 분출되지 변비로 인해서 정체돼 있다 보니까 또 자가 중독이 이제 그 독소로 인해서 또 변비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러니까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요. 노화 수분이 부족하면 노화도 촉진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탈모 때문에 지금 그 피부층 또 공부하잖아요. 엘라스틴과 그 사이에 이제 수분이 또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 쪼글쪼글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점점점 예전에 키가 컸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도 수분 부족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분 부족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만성 탈수,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 우리가 땀으로 2.1컵이 나가고요. 호흡으로 1.7컵, 대변으로 0.5컵, 소변으로 6.3컵, 대량 이렇게 일일 배출량이 그래서 10컵 정도가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10컵은 먹어야 되는데 체내에 지방과 탄수화물이 이제 산화될 때 또 1.5컵, 그리고 어, 음식물을 통한 섭취를 할 때 3.6컵, 그리고 이제 배설량 이제 균형 맞추기 위해서 마셔야 뭐 5.5컵이라고 그러는데 어,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기를 하루 8컵 이상은 좀 먹어야 된다. 8컵 이상. 예, 그랬을 때가 1.5리터에서 2리터 요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는 드셔야 되고 우리가 물이 인체에 와서 하는 거 세포 대사를 활동하고 그다음에 대사작용,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들, 그리고 혈액의 그러니까 평행성 유지, 그리고 혈액이 뭐죠? 우리 온몸에 영양분도 전달을 하지만 산소도 운반을 하죠. 네. 그런데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세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고 면역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러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을 잘 챙겨야 되는 이 시기에 물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이 저하된다. 그러면은 본인에게 마이너스겠죠. 네. 그러고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은 것도 세포 건강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뇌 어지럼증 유발 같은 경우도 산소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 면역력을 챙기는 가장 기본이 체온을 조절하는 건데 이 물이 체온 조절에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 공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장기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섭취량, 그러니까 우리 키 더하기 체중을 100으로 나눈 게 하루 섭취량이라고 적정량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성인의 경우 1.5에서 2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이유 33가지를 한번 저희가 읽어보고 갈게요. 물이 심하게 부족하면 죽는다. 네, 물이 부족해지면 죽죠. 그리고 부족해지면 약한 기관부터 멈춘다. 그리고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물이 부족하면 세포로 가는 에너지 공급이 끊긴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DNA 변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포 간의 접착력이 해체가 돼요. 예, 끈끈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해체가 되고 면역력이 멈추고 소화 흡수 기능이 저하되고 적혈구 기능이 저하됩니다. 체내 물질 순환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물질 순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포가 건강하지 않아서 이제 이로 인한 이제 질병들로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체내 폐기물 처리가 둔화되면서 이로 인한 독소, 쓰레기가 온몸에 쌓여요. 우리가 집에 쓰레기를 한 여름에 쓰레기를 열흘 아니면 한 달 정체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썩고 냄새나고 부패해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쓰레기를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폐기물들도 그때그때 잘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둔화되고 척추 디스크가 단단해진다.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단해지면서 뚝 끊어지게 되고 터지게 되죠. 네, 우리나라 90% 허리병 90% 이상이 수분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척추 질환, 허리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물을 좀 많이 드셔주세요. 저도 커피만 많이 마시고 물을 안 먹는 다음 날에는 허리가 좀 뻐근해요. 그러니까 허리가 삐끗하기 삐끗하려면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제 내가 물을 많이 먹지 않았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또 물을 많이 충전을
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과 척추가 뻑뻑해진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지면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수분이, 우리가 기계들도 보면은 기름칠을 한 번씩 해주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오메가3나 이런 것들도 역할을 하지만 수분도 같이 작용을 해줬을 때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 뇌졸중, 이건 당연하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니까. 예, 심장마비 뇌졸중이 증가하고 변비가 심해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동맥경화가 심화된다. 네, 이것도 같이 이제 혈관, 혈액 다 물하고 관련돼 있고요. 혈전이 과다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소에 두뇌로 산소가 안 가다 보니까 두뇌 기능도 저하되고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뇌세포 손상이 이루어지고 주의력이 감퇴돼요. 그리고 물에 미네랄이 많은데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ADHD가 더 심화되는 경우도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잠을 잘 못 자요. 내가 요즘 잠을 잘 못 잔다 싶으면 한번 낮 동안에 내가 무슨 물을 먹었나 생각해 보세요.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커피나 아니면 차 종류를 많이 드셨는지 아니면 순수 물을 많이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어제 잠을 좀 많이 설쳤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커피를 3잔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물을 먹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물을 우리 8컵 마시기 우리가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딱 끝난과 동시에 또 바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물 8잔 마시기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또 생각하는 어제 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늘어나요. 왜냐면 대사작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몸이 좀 뻐근하고 어딘가 불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또 증가하고요. 그 스트레스가 어떤 같은 게 왔을 때 저항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막 짜증이 늘어난다. 그러면 물 좀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 좀 물 좀 먹어. 땀 흘리면서 놀고 나서 막 짜증이 막 내요, 애들이. 그랬을 때 물 먹어. 라고 이야기하면 또 같이 물 한 컵씩 먹고 또 이렇게 좀 릴렉스 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거칠어져요. 물이 부족하면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쉽게 피로해진다. 쉽게 피로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녹내장을 증가시켜요. 녹내장, 아직 치료법이 없죠. 네, 녹내장이 증가되고 시력이 나빠지고, 왜냐면 안구에 90%가 넘게 물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안구 그 안에 또 물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90% 이상이 눈에 안구에 있기 때문에 시력 나빠지죠. 녹내장 증가하죠. 우리 몸이 1000량이면 눈이 900량이라고 했는데 그 900량이 잃게 되겠죠. 물 부족으로 인해서. 왜냐면 또 우리 눈 건강을 위해서라면 혈액을 타고 영양분이 잘 전달돼야 되는데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는 상태에서 영양분이 눈까지 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구 질환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백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네, 요즘에 백혈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도 물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기능도 저하가 돼요. 그리고 생리통도 심해집니다. 그리고 뚱뚱해지기 쉬워요. 네, 물을 많이 먹음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도 되고 포만감을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뇌세포나 이런 신경 전달물질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너 아직 배 안 고파 그만 먹어 라고 절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이건 또 한 장으로 딱 제가 해놨는데 여기서 볼 거는 물 대신 커피, 차, 음료 아니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노노노 없습니다. 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물을 언제 먹어야 될까요? 식사 전후에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식사 직전, 직후가 아니라 식사 전 30분이나 1시간 전에 물을 드시면 소화를 촉진시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한데요. 저도 그거가 이렇게 지켜질 때 있고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기. 그거는 물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먹는 거는 우리 뇌를 깨우고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면서 우리 몸에 저녁 내내 우리 기관들이 했던 노폐물들을 막 처리하고 했던 것들을 잘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는 게 좋은데 어떤 물을 먹어야 되냐? 미지근한 물.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우리 체온과 비슷한 그냥 미지근한 상온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신다. 그러면 물 중독증에 걸리게 돼요. 물을 어떻게 드시냐면 홀짝홀짝 아니면 우아하게 이렇게 차 마시듯이 여러 번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세로라 씨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드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도 시간차를 두면서 천천히 조금씩 드셔주는 게 좋고, 그거를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나눠서 드셔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탈수로 인한 혈액 내 노폐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미국 벤메 갤리지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탈수로 인해 면역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항히스타민, 만성 탈수로 항히스타민이 과다 분비되면 필요 이상에 예민해지고 우리 몸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 그래서 자가 면역증을 이렇게 유발하게 돼요. 아토피, 천식, 비염 등 그런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탈수로 인해, 만성 탈수로 인해서 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우리 면역 체계가 이렇게 이제 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아리까리, 그러니까 헷갈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거나 이제 어떠한 알지 못하는 그런 병들은 물을 좀 적당량 하루 2리터 정도씩 꾸준히 드셨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물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뿐 아니라 외모도 젊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 사시는 분인데요. 42살의 사라라는 분이세요. 네, 물을 어때요? 피부도 맑아졌죠? 젊어 보이고, 그리고 눈도 좀 더 또렷하게 눈도 뜨고, 주름도 좀 많이 미세하게 주름도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이분이 이제 나이에 비해 이가 주름도 많고, 탄력도 떨어지고, 피부톤과 입술색도 거스름하고, 두통과 소화불량이 셀렸는데, 물을 드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크서클 없어지고요. 다크스팟 사라지고요. 몸에 군살이 줄어들고, 그리고 피부 변화가 가장 컸죠. 그리고 음식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군살이 점점점 빠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만으로. 그리고 물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SBS 스페셜에서 물 한 잔의 기적이라는 다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증 중추가 수분 부족을 감지를 하고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감지를 합니다. 세포 내에서 수분이 혈액으로 이동을 해요. 혈액이 너무너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을 혈액으로 옮겨줍니다. 그래, 너부터 물 갖다 써 하면서 세포 속에 있는 거를 혈액으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심장에서도 물이 부족해지면 혈액량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좀 더 일을 적게 하겠죠. 네. 그리고 심장에서는 물을 걸러서 노폐물을 배설해줘야 되는데 다시 재흡수를 해버려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소가 같이 들어오면서 신장, 간 다 다시 망가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물 한 잔의 기적 해갖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하는데요. 물 외에 다른 음료수를 마시지 않고 하루 2.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데 개인차가 약간 있어요. 건강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은 미네랄이 있는 물로 먹어야 된다. 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생수에도 미네랄이 들어있고 수돗물에도 미네랄이 들어있고 미네랄 보존 정수기 물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물을 먹게 했어요. 여기서 키가 뭐예요? 미네랄이 있는 물. 네. 그랬을 때 이분들의 먼저 사전 검사를 했겠죠. 검사를 했을 때 모두 다 어떻게 해서 전원 탈수 상태인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만성 피로, 수면 장애가 있었는데 네, 염증 수치가 2점에서 0점으로 떨어지면서 탈수가 심했던 혈액 삼투압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간 수치가 감소하고요. 이거 너무 작죠, 그림이. 네. LDL 콜레스테롤 감소하고요. 네. 다 좋아졌어요. 이분도 만성 피로 비만이었는데 체지방률이 떨어지고 비타민 D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면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선천성 아토피 비만으로 고생하셨는데 피부 보습이 좋아졌고 아토피가 50, 70%가 이상이 감소하게 됐고 콜레스테롤, 인슐린 수치가 낮아졌어요. 인슐린 수치가 낮아진다는 거는 당뇨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네랄 수가. 네, 그리고 비만, 편두통으로 심했던 이분 같은 경우는 필수 비타민인 비타민 D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우리가 비타민 D는 몸에서 합성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치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간 수치가 거의 정상화 수준까지 떨어졌고, 네, 만성 염증 수치도 다
반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수가 어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험을 했어요. 또 다른 실험,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수돗물일 때 요렇게 양파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6일에서 3월 19일까지 관찰을 했는데요. 역삼투압 정수기는 순수 H2O예요. 미네랄이 전혀 없는 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스프링물은 뭐 어떤 물이에요? 수돗물에서 나쁜 물질을 싹 제거하고 미네랄은 살아있는 물. 네. 그래서 그 이스프링물, 같은 수돗물이거든요. 이것도 수돗물이고 이스프링도 수돗물을 정화한 거예요. 그런데 나쁜 이물질을 제거하니 수돗물에서 자란 양파보다 이스프링물에서 훨씬 잘 자란다. 이런 생명체예요. 양파는 생명체. 우리 몸도 생명체예요. 우리 몸에는 어떤 물이 좋을까요? 수돗물이 좋을까요? 이스프링물이 좋을까요? 네,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나는 물을 끓여 먹어 하는 분도 있어요. 끓인 물을 먹은 고구마가 어떻게 됐어요? 새싹 자체가 낫지 않았어요. 네, 거의 죽은 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역삼투압 물보다 나쁜 게 끓인 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스프링 물을 완전 숲을 이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수돗물을 직수로 정화해서 나쁜 거는 이물질은 제거하고 미네랄은 살린 이스프링물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스프링물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의 중요성, 물은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주는 또 다른 물의 진실, 우리가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이 물과 환경과 우리 그러니까 다 또 인체와 또 여러 가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물에 대해서 다음 주는 또 제가 강의를 준비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